무대 위에 한 사람이 등장하는 순간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생각보다 빠르게 결론이 내려집니다. 단정한 한복의 결, 흔들림 없는 자세, 전통 악기를 품은 기품 있는 손끝, 그리고 단 몇 초 만에 공간의 공기를 바꿔버리는 묵직한 존재감. 많은 사람들은 그런 장면을 마주하면 본능적으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아, 저 사람은 처음부터 남다른 환경 속에서 자랐겠구나. 부족함 없이 배웠고 탄탄한 배경 속에서 자연스럽게 지금의 자리에 올라왔겠구나. 홍성균을 둘러싼 첫인상 역시 그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무대 위에 선 그녀는 너무도 정갈했고 너무도 안정적이었으며 너무도 완성되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녀의 실력을 보기 전에 먼저 이미지부터 읽어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 위에 아주 익숙한 이름표 하나를 붙였습니다. 금수저. 하지만 정말 그 한 단어로 한 사람의 시간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정말 눈앞에 보이는 단정함과 품격만으로 그 사람이 지나온 세월의 결을 다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홍성균이라는 이름을 둘러싼 진짜 이야기는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이 아니라 그 화려함 아래에서 조용히 축적된 시간의 무게를 들여다보는 순간 비로소 모습을 드러냅니다. 사람들은 결과를 보고 배경을 상상했지만 정작 그녀를 만든 것은 배경이 아니라 반복이었고 포장이 아니라 축적이었으며 운이 아니라 오래 견딘 시간의 밀도였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기품은 타고난 여유의 증거가 아니라 수없이 자신을 다듬어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절제의 결과처럼 느껴집니다. 홍성균을 보며 많은 이들이 가장 먼저 떠올린 이미지는 전통 예술이 가진 특유의 거리감이었을 것입니다. 전통 악기, 전통 성음, 정제된 몸짓, 무대를 가득 채우는 묵직칙한 기운. 이 모든 것은 대중에게 왠지 모르게 높은 문턱처럼 느껴집니다. 누구나 쉽게 다가설 수 있는 세계라기보다는 오랜 시간과 특별한 환경이 있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영역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문턱을 설명할 가장 쉬운 단어를 찾고 결국 익숙한 편견으로 돌아갑니다. 저 정도면 분명 남다른 지원이 있었겠지. 저 정도면 처음부터 다른 출발선에 서 있었겠지. 하지만 진짜 흥미로운 것은 바로 그 편견이 얼마나 쉽게 사람의 노력을 가려버리는가 하는 점입니다. 우리는 때로 누군가가 너무 잘해낼수록 그 실력을 인정하기보다 먼저 배경을 의심합니다. 너무 완성되어 보이면 땀보다 환경을 떠올리고 너무 빛나 보이면 훈련보다 후광을 먼저 상상합니다. 그러나 무대는 생각보다 정직한 곳입니다. 특히 소리를 다루는 무대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억지로 만들어낸 분위기와 오랜 시간 몸에 밴 내공은 결국 다르게 들립니다. 한 음을 길게 끌어갈 때 흔들리지 않는 호흡, 감정을 눌러 담되 넘치지 않게 조절하는 절제, 악기와 목소리가 하나의 생명처럼 맞물리는 순간의 집중력. 이것은 하루아침에 갖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이름값이나 겉으로 드러나는 이미지가 대신 만들어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특히 가야금 병장처럼 몸 전체를 악기처럼 써야 하는 장르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앉는 자세 하나, 손목의 각도 하나, 줄을 뜯는 순간의 미세한 떨림 하나, 그리고 그 와중에도 무너지지 않아야 하는 호흡과 발성. 이 모든 것이 동시에 맞물려야만 비로소 한 부대가 완성됩니다. 듣는 사람은 몇 분 만에 감탄하지만 그 몇 분을 만들기 위해 누군가는 수천 번 같은 구간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홍성균의 이야기를 진짜로 이해하려면 먼저 그녀의 손을 떠올려야 합니다. 조명 아래에서 반짝이는 악기와 함께 보이는 손은 단순히 우아한 몸짓의 일부가 아닙니다. 그 손끝에는 연습이 남긴 흔적이 쌓여 있습니다. 반복의 시간은 언제나 몸에 먼저 기록됩니다. 화려한 결과만 본 사람은 그 흔적을 지나치기 쉽지만 예술은 늘 몸에 증거를 남깁니다. 손끝의 감각은 수없이 닳고 자세는 무너졌다가 다시 세워지고 소리는 틀어졌다가 다시 다듬어집니다. 그렇게 몸이 먼저 길을 기억하게 될 때 비로소 무대 위에서 마음이 자유로워집니다.
홍성균에게서 느껴지는 단단함은 그런 과정을 통과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밀도처럼 다가옵니다. 겉으로는 차분해 보이지만 그 차분함은 그냥 생긴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수없이 붙들고 다시 일으킨 사람만이 얻는 안정감입니다. 사람들이 홍성균을 보며 오해했던 것은 어쩌면 그녀가 너무 흔들림 없어 보였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이상하게도 고생의 흔적이 겉으로 선명하게 보여야만 그것을 노력으로 인정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서툴고 거칠면 애쓴 흔적으로 읽으면서 정제되고 완성되어 있으면 쉽게 타고난 환경 덕분이라 여겨버립니다. 하지만 진짜 노력은 종종 가장 우아한 모습으로 완성됩니다. 가장 치열하게 자신을 갈고 닦은 사람일수록 무대에서는 오히려 조용해집니다. 힘을 뽐내기보다 힘을 다스리게 되고 감정을 쏟아내기보다 감정을 붙들 줄 알게 됩니다. 홍성균의 무대가 많은 이들에게 깊게 다가온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기술을 과시하는 대신 무대 전체를 하나의 이야기로 만들고 소리 하나하나에 시간의 결을 입힙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결국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잘하는 사람의 무대가 아니다. 이것은 오래 버틴 사람의 무대다. 그리고 이 대목에서 우리는 금수저라는 말의 허술함을 다시 보게 됩니다. 금수저라는 단어는 탈리합니다. 누군가의 성취를 빠르게 분류하고 복잡한 서사를 단순한 배경으로 환원시켜버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말은 너무 자주 사람의 시간을 지워버립니다. 누군가가 쌓아 올린 수많은 연습, 포기하고 싶었던 날들을 견딘 마음,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스스로를 다시 붙든 순간들을 한 번에 덮어버립니다. 홍성균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중은 먼저 그녀의 이미지를 보고 해석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점점 더 중요한 것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미지가 어디에서 왔는지보다 그 이미지가 무엇 위에 세워졌는지를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닥에는 허공이 아니라 아주 단단한 반복과 인내가 깔려 있었습니다. 홍성균의 무대를 떠올리면 사람들은 흔히 품격이라는 단어를 말합니다. 그런데 진짜 품격은 겉모습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품격은 견딘 사람이 갖게 되는 태도에 가깝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함부로 소비하지 않고 보여질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안에 품고 있을 때 사람은 이상한 무게를 갖게 됩니다. 홍성균의 목소리에는 바로 그런 무게가 있습니다. 단지 음정이 안정적이고 발성이 좋다는 차원을 넘어 한음한음이 쉽게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감정의 과잉이 아니라 감정의 깊이에서 오는 울림입니다. 억지로 슬프게 부르지 않아도 듣는 사람이 저절로 마음이 움직이는 이유, 세게 몰아치지 않아도 오래 여운이 남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녀의 소리는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 급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자기 안에서 숙성된 무게를 통과해 나오는 소리처럼 들립니다. 대중은 종종 화려한 장면을 좋아하지만 오래 기억하는 것은 결국 진심이 스며든 장면입니다. 홍성균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이미지가 먼저 눈길을 끌었을지 몰라도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의 마음에 남는 것은 그녀의 태도와 소리의 깊이였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단단함. 크게 흔들리지 않아도 느껴지는 집중력, 과하게 꾸미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살아나는 존재감. 이것은 단순한 캐릭터가 아니라 삶의 방식에서 나오는 힘입니다. 그래서 그녀를 둘러싼 이야기는 점점 더 흥미로워집니다. 처음에는 화려한 배경을 상상했던 사람들이 시간이 흐를수록 오히려 그녀의 시간에 주목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묻기 시작합니다. 저 단단함은 대체 어디서 왔을까? 저 무게는 무엇이 만들었을까? 그리고 그 질문 끝에서 결국 만나게 되는 답은 아주 평범하지만 가장 강력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오래 해낸 사람의 힘. 가야금 병창은 듣는 이에게는 우아하게 다가오지만 해내는 사람에게는 결코 만만한 장르가 아닙니다. 몸의 균형, 호흡의 안정, 손의 감각, 정서의 표현, 리듬의 유지, 음정의 집중이 한순간도 풀어져서는 안 됩니다. 악기와 노래가 동시에 흔들리지 않아야 하고
그 위에 감정까지 실려야 합니다. 이 복합적인 구조는 단순히 재능만으로는 감당되지 않습니다. 재능은 시작을 가능하게 할 수 있어도 끝까지 밀고 가는 힘은 결국 훈련에서 나옵니다. 홍성균의 무대가 놀라운 이유는 바로 그 복합성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풀어내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것을 쉽게 보이게 만드는 사람은 늘 더 많은 시간을 들인 사람입니다. 쉬워 보이는 순간이야말로 사실 가장 어려운 경지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무대를 두고 많은 이들이 놀라는 것은 어쩌면 당연합니다. 기술의 집합이 감동으로 바뀌는 순간을 정면으로 목격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그녀의 무대가 단지 기술의 전시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기술도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면 오래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홍성균의 무대에는 단순한 능숙함을 넘어서는 정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억지로 꾸며낸 감정이 아니라 삶을 통과하며 몸에 배인 결에서 나오는 정서처럼 느껴집니다. 사람들은 그런 소리를 들을 때 설명하기 어려운 울림을 경험합니다. 왜 눈시울이 뜨거워지는지 정확히 말하지 못해도, 왜 가슴 한쪽이 오래 먹먹한지 분명히 설명하지 못해도, 분명한 것은 하나입니다. 그 소리에는 사람을 붙잡는 힘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힘은 겉으로 드러난 이미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시간의 축적에서 나옵니다. 홍성균을 둘러싼 이야기가 특별한 이유는 그녀가 단순히 한 명의 참가자나 한 명의 연주자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어떤 편견을 깨는 상징처럼 다가옵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전통 예술을 멀리 있는 세계로 바라보았고, 그 세계를 곧바로 특정한 계층의 이미지와 연결해 왔습니다. 하지만 홍성균의 서사는 그 공식에 균열을 댑니다. 전통은 특정한 사람들만의 것이 아니라 끝까지 붙잡고 견딘 사람이 자기 몸으로 이어가는 것임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예술의 무게는 물려받은 외형이 아니라 감당해낸 시간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존재는 단지 한 사람의 성취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는 방식, 노력과 배경을 읽는 방식, 그리고 무대를 해석하는 방식을 조금씩 바꾸게 만드는 힘을 갖습니다. 어쩌면 홍성균에게 진짜 어울리는 표현은 금수저가 아니라 노력으로 자신을 새긴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수많은 날의 반복,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연습. 어느 날은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어느 날은 다시 일어나야 했던 시간들. 그런 날들이 쌓여 지금의 단단한 소리와 흔들림 없는 태도를 만든 것입니다. 결과만 놓고 보면 세련되고 우아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우아함의 속에는 거친 연습의 숨소리와 쉽게 드러나지 않는 인내의 결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완성된 장면만 보고 출발선을 상상하지만 실제로 사람을 만드는 것은 출발선이 아니라 멈추지 않는 발걸음입니다. 홍성균의 이야기는 바로 그 사실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이제 질문은 바뀌어야 합니다. 그녀가 처음부터 무엇을 가지고 있었느냐가 아니라 지금의 자리에 오기까지 무엇을 견뎌냈느냐를 물어야 합니다. 어떤 배경이 있었느냐가 아니라 어떤 시간을 통과했느냐를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이야기는 늘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타고난 여건을 먼저 보겠지만 더 오래 보는 사람은 결국 태도와 축적을 봅니다. 그리고 홍성균은 바로 그 두 번째 시선에서 더욱 빛나는 사람입니다. 볼수록 화려한 사람이라기보다 볼수록 단단한 사람. 알면 알수록 멀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알면 알수록 왜 많은 이들이 그녀의 무대에 마음을 빼앗기는지 이해하게 되는 사람. 그래서 홍성균, 금수저 이미지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는 결국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그녀의 배경을 상상했지만 끝내 그녀의 시간을 보게 되었다는 것. 그것이 이 이야기의 가장 큰 반전이며 동시에 가장 깊은 울림입니다. 쉽게 붙인 이름표는 오래가지 못하지만
몸으로 증명한 시간은 끝내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홍성균이 보여주는 힘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깊음보다 더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내공, 타인의 상상보다 훨씬 치열했을 실제의 시간, 그리고 그 시간을 한음 한음에 새겨 넣는 사람만이 만들 수 있는 무대. 그것이 바로 홍성균이라는 이름이 점점 더 특별하게 들리는 이유입니다. 앞으로 그녀가 어떤 무대를 보여주든 많은 사람들은 더 이상 예전처럼 단순하게 보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대중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로 사람을 빛나게 만드는 것은 쉽게 붙는 수식어가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시간 속에서 스스로를 단련해온 힘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사실을 가장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홍성균이라는 것을. 화려해 보여서 오해받았지만 결국 실력과 태도로 스스로를 설명해낸 사람. 보이는 이미지보다 보이지 않는 시간이 훨씬 더 강하다는 진실을 무대 위에서 증명해낸 사람. 그래서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해명이 아니라 하나의 울림으로 남습니다. 우리는 그녀를 통해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진짜 귀한 것은 태어날 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끝까지 놓지 않고 스스로 만들어낸 것인지도 모른다고.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홍성균의 이야기는 개인의 서사를 넘어 더 넓은 공감을 만들어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겉모습으로 오해받은 경험이 있고, 누구나 한 번쯤은 자신이 견딘 시간을 아무도 몰라 준다고 느낀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녀의 무대에서 단순히 한 예술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묵묵히 버틴 사람의 얼굴을 봅니다. 소리로 자신을 증명하는 사람, 말보다 결과로 편견을 넘는 사람, 화려함으로 기억되기보다 진정성으로 남는 사람. 그것이 홍성균이라는 이름이 가진 진짜 힘입니다. 처음에는 이미지가 눈을 붙잡지만 마지막에는 진심이 마음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한번 마음을 붙잡은 이야기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결국 홍성균의 진짜 이야기는 누군가가 만들어준 서사가 아니라 스스로 걸어온 시간에서 나온 서사입니다. 남들이 붙인 이름표가 아니라 자신이 무대 위에서 직접 증명한 존재감입니다. 그래서 그녀를 둘러싼 오해와 편견은 오히려 이 이야기를 더 선명하게 만듭니다. 화려해 보여서 쉽게 오해받았던 사람일수록 그 속에 진실이 드러날 때 더 큰 울림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울림은 오늘도 많은 사람들에게 조용하지만 분명한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지금 누군가의 결과만 보고 있지 않은가? 당신은 겉으로 드러난 이미지 뒤에 숨어 있는 시간을 놓치고 있지 않은가? 홍성균의 이야기는 그 질문에 대한 가장 강력한 대답처럼 들립니다. 진짜 이야기는 늘 보이지 않는 곳에 있고, 진짜 가치는 끝까지 남는 것에 있다는 대답만